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다들 2019년 잘 마무리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뜻하는 모든 목표나 소망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의 기운을 전달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주제가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자신감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2주 만에 찍게 되었네요. 정말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모든 공부, 문제집, 강사, 공부법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심리 상태, 즉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마인드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썼지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자아효능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아효능감 혹은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이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자아효능감 혹은 자기효능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에 무작정 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제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증인이니까요. 저는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까지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아니고서는 그냥 항상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때 당시엔 또 가수가 꿈이어가지고 친구랑 집에서 아이돌 춤추는 거 막 따라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시험 잘 볼 리가 없었고 저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그다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공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뭔가의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친언니가 있어요. 2살 차이 나는 친언니가 있는데 친언니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을 1등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언니는 이제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인생 선배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너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너가 그날 배웠던 모든 과목을 복습을 다 해야 되고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성적 못 받으면 이제 나중에 대학도 못 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되게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말을 완전 맹신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이라도 하려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중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그 모든 수업들을 그날 복습을 했어요. 되게 무식하게. 맞춰서 집에 가면 씻고 밥 먹고 그리고 바로 앉아서 그날 배웠던 모든 과목을 다 복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저에게는 약간 존재감이 없었겠죠. 근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했구나, 너 전교 2등 했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초등학교 때도 전교 2등 전교권에서 놀질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그런 내가 전교 2등을 했다고? 이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그냥 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나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뭔가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면 된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공부 방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나에 대한 믿음 없이 계속 초등학교 때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뭔가가 있을 거야, 그냥 걔네들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테니까 나랑은 다르겠지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라는 고민 자체도 별로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에 주눅이 들어서 뭔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 잘하는 특별한 노하우 혹은 특별한 지능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러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례 말고도 실제로 연구진들이 실험을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떤 그룹에게 문제들을 줬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거 너네 학년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다 맞췄던 문제야 라는 식의 인식을 먼저 심어주고 나서 문제를 풀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했을 때
보통 평균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알려줬던 그룹이 더 정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어떤 인식을 무의식 중에 심어준 거죠. 자, 이 실험하고 좀 비슷한 저의 사례가 또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1 두 클래스가 있었는데 두 클래스가 수준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두 반 다 이제 한 반에 이렇게 갔어요. 얘들아 이거 30번 모의고사 30번 문제인데 이거 유리함수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 근데 너네 이거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얘들아 이거 30번 문제인데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풀리겠더라.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내가 줬거든요. 근데 진짜 차이가 너무 리액션이 달랐던 게, 처음에 애들은 한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역시 30번인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두 번째 반에는 제가 이걸 줬더니 애들이 애들아 안 풀리니? 이제 풀이해줄까?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쌤 잠시만요. 좀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그래서 전 그거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이게 진짜 워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인식으로 줬는지, 그리고 너네가 이거 풀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능력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보였더니 애들이 좀 더 매달려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이게 학습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어요. 로젠탈 효과가 뭐냐면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젠탈 교수가 발표한 이론인데요.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검사를 막 하고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명단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상위 20%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단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명단을 받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상위 20%인지를 체크를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8개월 뒤에 딱 와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그 20% 상위 20% 아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실 그 20%는 정말로 상위 20%의 아이들이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하게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건네줬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교사나 혹은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능력에 대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나 학부모가 이 아이는 가능성이 높은 아이네, 잘하는 아이네, 이 아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은연중에 이게 표현이 되게 되고, 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 또 아이에게 영향이 가서 그 학생들이 본인의 자아 효능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학부모님이시라면 정말 아이들에게 주눅드는 말, 야 너는 안 되나 보다, 뭐 나 닮아서 뭐 안 되나 보다, 이런 류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또 과한 칭찬하게 되면 자만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되, 어쨌든 아이에게 남과 비교를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능력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본인의 능력을 믿게 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처럼 본인 능력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이 좀 출중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해결을 당장 하지 못하는 게 나으더라도 좀 매달리고 도전해보고, 아니면은 이거를 끝까지 못 풀었다 하더라도 뭐 해설이나 다른 것을 보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만약 본인에 대한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역시 나는 이 정도는 못 풀어, 이거는 뭔가 잘하는 어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풀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달려봤자 풀릴 리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차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 되면서 갭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픈 강의에서 칠판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똑같은 선행 수업이에요. 예를 들면 ABC라는 학생이 똑같이 이 과목을 처음 배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누구도 그 전에 배운 적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오픈 강의에서 칠판에다 개념 설명부터 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 게 최대한 선수학습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그냥 완전하게 그냥 그 개념 베이스로 문제를 푸는 것들 위주로 구성해서 문제를 풀리잖아요. 시험 성적이 놀랍게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지능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빛이나 이제 리액션 같은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개념을 이제 하다가도 이상하다 하면은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흔적이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애들은 이거는 오늘 배운 거에서 좀 뭔가 그걸로는 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보다. 나는 그냥 이거랑 상관없는 사람이겠다. 비워놔요. 그냥 뭔가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서 비롯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특히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질문하면 다른 애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좀 우스워지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질문 없이 모르는 거 그냥 꿍꿍 갖고 있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면 모르는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흥미가 붙을 리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타트설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본인이 학생이라면 저가 산 증이잖아요. 완전 평균 지능도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공부를 자기 능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더라도 모르는 뭔가를 배우면 된다. 이걸 채우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로 접근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이게 비는 거 없이 촘촘하게 메워지면서 내가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제발 믿어주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뭔가 있어. 수학머리 따로 있어. 걔네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못 이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공부법에 대한 영상보다도 이 마인드의 세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낮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바로 그게 운동 분야였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느릿느릿하고 왜 이렇게 애가 민첩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달리기를 해도 항상 5등, 6등이 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스키나 보드 이런 것들은 꿈도 안 꿨죠.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자전거도 못하고 나는 뭐 모든 운동, 탁구, 배드민턴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난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운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해봤어요. 배드민턴도 해보고 탁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기본 동작부터 제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분야에 대해서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꾸길 바라고요. 당연히 어려운 걸 처음부터 풀 순 없어요. 하지만 쉬운 것부터 내가 스스로 풀어나가고 거기에 대한 성공의 사례를 쌓아놓은 다음에 점점 어려운 것들 하나둘씩 도전해가고 이런 식으로 본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